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는 중국의 IPO 조건은 더 엄격해지지도 느슨해지지도 않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회만 의장은 IPO 속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이회만 의장의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중국 기업의 상장 허가 조건, 명문화된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당시 엔트그룹의 IPO 중지를 결정한 논리가 뭐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 미중 간의 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만 해도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정책 추진이 금융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정책 집행은 중국이 사교육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그런 소문, 그래서 미국 자금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 이러한 중국에게 불리한 소문으로 이어졌죠.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당연히滴滴 주식 사건 등으로 해서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선 주식시장에서는 패닉에 가까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7월 말 들어서 중국 당국이 외국 증권사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규제 조치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 이렇게 지시함으로써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블루칩 CSI 3000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의 패닉 현상은 일단 멈추게 되었죠. 사실 중국 당국이 하는 말이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의 이러한 패닉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야말로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3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를 해서 6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100억 위안의 자금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또한 중국 당국이 이렇게 현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급격한 매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됐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의 이런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과소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의식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라고 인지를 하게 되자 이에 따른 대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다음 날인 7월 30일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은 심리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이죠. 중국 일보의 경우에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신감은 경제 펀더멘털이 안정되어 있고 강화되고 있다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성은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를 해서 세계 주요 경제국 중 1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좋다는 쪽으로는 상반기에 중국의 첨단 제조 산업이 아주 신속하게 성장을 해서 신에너지 차량, 산업용 로봇, 그리고 IC 칩 등의 생산량이 205%, 69.8%, 48.1% 등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툭탁거리고 싸우는 것은 무섭지가 않지만 월스트리트와 여러분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만큼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 간의 전쟁, 초한지가 아니고 미국, 중국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껴있는 삼국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예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탐 웨스트브룩 같은 사람은 중국 금융시장의 대학살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중국 정부가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기업이라든가 주주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우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베스트 캐피탈의 알란 송도 중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제 무모한 자본 확충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서방의 시니컬한 반응은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죠.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정책은 계속해서 수직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서방의 자본, 외국의 자본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일은 또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어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지난번처럼 영적 마약, 아편, 이런 표현을 삼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런 온라인 게임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논조가 부드러워졌을 뿐이고 메시지는 역시 똑같았죠. 이제부터 온라인 기업이 다시 활발하게 온라인 게임 영업을 해라, 이런 메시지는 절대 아닌 거죠. 역시 온라인 기업은 억제해야 돼 라는 메시지인 것에는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즉 중국 정부로서는 기결정된 정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다만 서방 자본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라면서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냉정한 머니게임을 하는 주식시장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통할 리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게리 갠슬러 미 SEC 의장이 중국 정부의 해외 상장 금지 그리고 보안법 검토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주식을 매각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게리 갠슬러는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청했다면서, 이런 공시는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거니와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SEC의 의무의 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중국 당국은 틀림없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일전도 불사할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굴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아주 온건한 반응을 했죠. 제가 앞서 1부, 2부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영상을 찍은 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1부, 2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나서 이 뒷부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중국 당국을 옹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톤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국 당국의 입장, 중국 당국의 시선에서 일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과 같은 논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굳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계속 드리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제 굉장히 톤이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날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미국 SEC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형편을 좀 고려해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1부, 2부 그리고 앞선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린 중국 당국의 전망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셨다면 중국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갈지도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국 당국의 대응은 다소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이슈가 있는 영역에 해당 이슈에 직결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부 그리고 당국의 대응이라는 것은 의도하는 효과 외에도 수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그런 도메인 바깥에도 파급 효과라는 것이 일파만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비롯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바이트댄스가 좋은 예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온라인 학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올해 교육 부문을 설립을 하고 13,0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는 4개월 동안 중국에서 강사와 코스 디자이너 등 1만 명의 교육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올 봄에는 11개 도시로 영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소 3,000명의 대졸자를 채용할 것이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는 지금까지 최대한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협력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지금 리커창 총리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방에 사람들 좀 고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름대로 정부 당국의 방향과 또 시장 성향을 보고서 결정을 한 행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리서치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도 중국의 온라인 학습 시장은 전년보다 35.5%나 성장을 해서 2,573억 위안 규모로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일전을 벌릴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과외 사업자인 쪼여방, 이런 회사는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투자자들로부터 16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를 했고, 경쟁사인 웬 푸다오도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이 온라인 학습 시장을 놓고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건곤 일척의 승부를 벌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이었죠.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라인 학습은 어떤 의미로는 엄청 비싼 학교 단지 집,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쉐취팡의 문제라든가 고액 관리 문제와 비교를 한다면 서민들도 비교적 적은 돈으로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전의 중국 당국은 지금 그런 걸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온라인 학습 기업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죠. 10,000명 이상의 고용을 계획했던 바이트댄스도 결국 교육사업 부문을 정리해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회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정부가 사교육을 전부 때려잡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교육을 잡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중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실업 문제에는 또 결정적인 데미지를 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베이징시 교육당국 같은 경우에 올해 말까지 사교육 업체들한테 비영리화 기구로 체제를 전환하라고 한 것 외에도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의 직업훈련, 평생교육 이런 걸로만 사업 분야를 바꾸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징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돈 되는 입시교육은 못하게 하고 돈 안 되는 직업교육 같은 거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것도 현재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실업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고용을 하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해봐도 실제로 성의를 좀 가지고 채용을 시도하려는 기업이 자기들이 채용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과 또 사회가 내놓고 있는 인력 사이의 미스매치, 이것도 또한 중국 사회에 지금 커다란 문제로 지금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작년도에 중국 중앙정부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57억이 넘는 돈을 배정할 정도로 이러한 인력구조, 취업구조의 변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상적 이슈가 같이 따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돈 있는 집 자식들, 사교육을 받는 집 자식들에 대해서 없는 집안 자식들은 희망이 아예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대졸자가 음식 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이 벌리고 있는 캠페인은 뭐냐면, 야, 대학에 가는 것만 길이 아니야. 직업교육을 잘 받아서 일찍 돈을 버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실익이 있는 방법이야. 현실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 교육 기업들이 협조해 주길 원했죠. 그러다 보니 인문계 사교육은 과열 경쟁 상태가 돼서 전 국민의 부담이 돼 있어서 이건 줄여야 되겠고, 직업교육을 전환을 해서 좀 실업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여기엔 또 기업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교육 기업 보고 이제 입시가에는 원래부터 너희들이 불법이니까 그건 하지 말고 지금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하도록 해 라는 그런 지시인 것입니다. 이것도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안 하면 주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당국은 상당히 제 맘대로일 뿐만 아니라 또 무능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법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교육은 중국 공산당이 영원히 외국의 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분야입니다. 여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이나 지도부는 공산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미국과 한판 겨룰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인구 절벽 문제는 현실이 돼 있고 출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과 교육,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거국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문제, 이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현재 중국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중국 미디어를 확인해 보니까 아예 중국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을 국어와 수학에 한정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와 수학 빼고는 아예 시험도 보지 마라. 시험도 보지 않으면 성적도 없고 성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과외도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이런 조치가 얼마만한 범위와 속도로 진행될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시급해야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이 7월 29일 날 집계를 내놓은 것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에 중국 규제당국은 독점금지, 금융, 데이터 보안, 사회적 평등 등 50건 이상의 조치를 취했고
평균 일주일에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알리바바나 마윈으로 시작했을 때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사실 좀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중국 당국의 조치가 많아지고 확산돼 가면서 이제 그 의도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